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드디어 지난번 77,700원, 전일에 77,700원을 콕 찍고 마감을 했었는데, 자, 오늘 그 77,700원을 장중에는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짱짱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오늘 종가상 77,700원을 돌파를 했느냐?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돌파를 못했습니다. 항상 지금 이제 또 미국장이 그동안 좀 시원찮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는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국내 지수는 이제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업종 지수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면서 쭉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다가 자, 여기는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의 이 대형주 두 종목으로 거의 끌어올렸다.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죠. 오로지 삼성전자 한 개만으로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좌우할 수 있다.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삼성전자 한 개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약점이에요. 그죠?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이제 상승을 3,00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하긴 했는데 자, 좀 캔들상으로는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다. 진짜로 좋다면은 갭을 떠가지고 이렇게 양봉으로 딱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요 보면 위에 이게 빨간 선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예요. 볼린저 밴드가 또 지지 저항의 역할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 밖으로 빠지게 되면은 반드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8%입니다. 어마어마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 이 볼린저 밴드. 그래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대형 우량주들, 코스피, 코스닥 같은 지수,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대형주, 이런 종목들에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빠지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고, 또 밖으로 빠지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오면 반등이 나오고. 또 지난번에도 밖으로 빠졌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반등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느냐? 상단선까지.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상단선까지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지난번 2,800선에서부터 치면은 꽤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 안착을 했지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바로 이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죠. 보시면은 지난번에 77,700원을 정확하게 딱 맞고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77,700원을 어제 딱 찍었죠. 그리고 오늘 고점이 장중에 78,600원입니다. 그러니까 77,700원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못했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내렸는데 수급표를 보시더라도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자, 보세요. 외국인이 수급이 거의 없습니다. 55,000. 보통 250만 주, 300만 주, 막 600만 주, 500만 주 이렇게 들어오던 애가 55,000주라는 소리는 정말로 55,000주만 딸랑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구는 많이 팔고 누구는 또 많이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세가 돼가지고 사고 팔고가 거의 같다. 판 물량이, 매도한 물량이 꽤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끝났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주가의 특성상 지금 보면은 지난번 11월 30일 날 저점 찍고선 이때부터 외국인이 들어왔죠. 요날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자, 그리고 전고점 부근까지 정확하게 딱 왔는데 이제는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종가상 돌파는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정이 좀 나옵니다. 그렇다고 다시 막 쭉 떨어져가지고 7만원까지 떨어진다. 이거는 아니고 자, 이제 이평선이 21선, 61선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1선이 따라서 올라가고 5일선, 11선이 이제 크로스가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계속 갭을 떠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오늘 시가 고가 대비해서는 5일선까지 이격이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어요. 항상 5일선을 이렇게 딱
5일선하고 붙어서 가죠. 그러면은 주가를 좀 내려서 이평선하고 이제 만나야죠. 5일선이나 10일선 정도와 만나면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계속 내차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큰 대형주가 우리나라에 제일 대형주죠. 여러분 우량주라는 말보다도 이제 대형주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우량주는 소형주도 중소형주도 우량한 회사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이런 회사들도 우량주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냥 삼성전자가 우량한 회사니까 우량주 그러는데 대기업이라 해서 다 우량한 건 아니에요. 대기업 중에 우량하지 않고 돈이 없어가지고 합병하고 그런 회사들도 꽤 많죠. 뭐 이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시가총액이 큰 종목,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해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뭐 중소형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원래 맞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면서 좀 조정을 보이면서 이평선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로 뭐냐? 여기 중심선. 자 여기 보면 중심선이 76,000원 부근에 이렇게 딱 줄이 가 있죠. 핑크색 선이 가 있는데 이제는 중심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했으니까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심선 부근 76,000원을 깨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야 다시 한번 8만 원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조정 시에 또 외국인이 좀 일부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차익 실현 때문에 뭐 지난번처럼 왕창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봐봐요. 이렇게 요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때 떨어지는 거는 미국장이 하락해서 떨어지는데 외국인이 거의 안 팔았어요. 쬐끔 팔았어요. 들어올 때는 500만 주가 들어왔는데 팔 때는 50만 주가 팔았으니까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로 아주 쬐끔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한 물량이 많아서 이제 끌어올렸는데 그렇다면 얘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개미의 힘으로 올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고점 찍을 때 이때나 개미가 들어오는 거, 개미가 마지막 마치 이제 삼성전자가 더 갈 것처럼 현혹돼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때나 개미가 100번 하면은 한 번 정도 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80%는 외국인의 힘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의 이 매도 물량 중에 매도 물량도 꽤 있다 보니까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자 그런데 보면 이제 기관에서 냅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기관도 보면요 여기 금융투자에서 300만 주가 들어왔지 나머지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는 다 팔았어요.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꾸준히 사왔어요.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다 샀었는데 오늘 갭을 뜨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싹 팔아요. 그래서 일부 조정이 좀 나왔다가 반등을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지수가요. 미국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자, 미국 지수가 전일에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 지수가 무려 3%나 3.03% 여기 보이죠? 3%나 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급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대부분 아침에 시가가 갭을 뜹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내려요. 왜냐면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갭을 떠가지고 갭을 뜬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고 날아가서 양봉으로 갭 떠가지고 가는 경우가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돼요. 10번 중에 거의 한 10중 8구는 거의 대부분이 음봉입니다. 갭 떠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차익 실현 물량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갭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개미들이 우와 갭 떴다. 미국장 어저께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엄청 좋을 거야. 그러고서 이제 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자 뭐 미국장 어제 나스닥 이 종합지수가 3% 뜨고 S&P 500이 2점 몇 프로 뜨고 뭐 엄청난 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팝니다. 세력들은 팔아요. 외국인 기관 이런 애들은. 그래서 주가가 음봉으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아침에는 떠가지고 가는 것 같지. 오후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10시, 11시, 1시, 2시, 3시 질질질질질질질 떨어져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이런 식의 음봉으로 되는 경향이 많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장이 많이 올랐다, 갭 떴다. 그러면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이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가느냐? 미국 지수가 계속 올라줘야 돼 이제. 근데 봐봐요. 삼성전자도 봐요. 이 지금 미국장이 계속 이렇게 쭉 떨어질 때 거꾸로 삼성전자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떨어지면은 음봉이 나와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로 출발하죠. 하락 출발을 해요. 그러면 개미가 미국장도 떨어지고 하락이고 뭐 안 좋다 안 좋다 얘기가 나오니까 아침에 팔아요. 그럼 그 물량을 누가 받아요? 끌어올리는 세력이 받아요. 외국이면 외국인, 기관이면 기관, 이런 애들이 받아가지고 올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세요. 계속해서 이봐요. 이날도 양봉인 날 봐요. 양봉인 날 하여튼 보면 다 마이너스 출발해요. 마이너스 출발해가지고 장대. 이게 마이너스 출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들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미 들떠 있는 거는 이제 이날 들떠 있었어요. 저는 확 떨어지는데 야 이렇게 확 떨어지는데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걸 보고 이제 간다. 그래서 계속 일주일 내내 반도체 삼성전자 얘기만 주야장창 해드렸잖아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보면은 끝난 게 여기에 종가. 끝나는 가격이 종가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작하는 가격은 시가라고 불러요. 시작 가격, 종가, 마칠 종, 끝나는 가격. 끝나는 가격보다도 시가가 더 낮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출발이에요. 전일보에도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0에서 보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출발이에요.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된 게 왜 그래요? 다 미국장이 하락해가지고 마이너스 출발하는데 끌어올려. 또 봐요. 그 다음 날도 여기 보면은 이날은 이제 도지로 끝났죠. 근데 그 다음 날도 봐요. 마이너스 출발해도 전일 종가보다도 아래에서 출발해. 마이너스 출발해서 끌어올려. 봐요. 이날도 봐요. 전일 종가보다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출발해서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출발해서 끌어올릴 때가 개미를 털면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갭을 딱 떴죠. 갭을 딱 떴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 갭 떴다. 더 간다. 아니요. 끝. 고점이라는 소리예요. 단기 고점.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물론 조정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시 7만 원대로 이렇게 두두두두 떨어진다. 이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오늘 여기서 끝났어. 근데 내일 여기 위에서 위에서 시작해. 그럼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해. 그리고 내려요. 갭 뜨고 내리고 갭 뜨면 쳐버리고 갭 하락하면은 사고. 그래서 미국장이 떨어졌을 때 거꾸로 오르는 종목들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장이 살아났을 때 그 종목은 개미들이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살아났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때려요. 살긴 못 살아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고 다시 저점을 딱 잡고 횡보라든지 아니면은 양봉이 하나 발생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쫙 들어와 줘야 돼요. 그 가격대를 일단 76,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뭐 76,000원 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온다. 76,000원까지 내려온다. 그게 아니라 76,000원까지의 중심선이 있으니까 내려오더라도 중심선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는 것이고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더라도 일단 계속해서 이제 들어온 물량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상방으로 이제 전환됐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8만 원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요만큼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요걸 빨리 올라가지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준다니까요. 내렸다가 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제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오늘 장중 고점을 한번 터치하면서 반등을 준 것으로도 아주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희망을 주는 캔들이 발생을 했다. 말 그대로 희망이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다. 조정을 보이고선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쭉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갭을 떠요. 오늘 세상에 2%나 2.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쭉 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얘도 봐요. 얘도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 1, 2, 3, 12만 3천원. 12만 3천원 오늘 12만 5천원까지 장중에 콕 찍었죠. 얘가 진짜로 돌파를 하려면 뭐라 그랬어요? 양봉으로 딱 서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양봉으로 쓰려고 그러면 조정을 받고 봐요. 갭으로 돌파를 빡 하니까 조정이 나오면서 갭을 다 채우고선 또 저점 잡고 또 올라갔죠. 자, 전고점까지 왔어요. 전고점 물 장중에 돌파를 하긴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못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많이 올랐다. 저점 대비해서는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재차 돌파했을 때 이 재차 돌파할 때 이 음봉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서 이 음봉의 고점 즉 12만 5천 원을
딱 돌파는 양봉 이렇게 쓸 거예요. 요게 나와줘야 이제 진짜 100이다 이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또 쫙 하고 들어와줘야지 제대로 더 갈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역시 오늘 팔 줄 알았어요. 외국인이 냅다 팔았습니다. 40만 주.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지금 요 날까지만 이제 올린 다음에 이 이후서부터는 수급이 그냥 파는 물량도 좀 있고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사고 팔고 하는데 기관이 21선 찍고선 11월 말부터 들어온 게 다 기관에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려올 때도 일단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다. 요거는 이제 그나마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제 들어와 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반등 시에는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많이 오른 거에 대비해서 이제 조정이 조금씩 나와주면서 반등을 또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현대차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오늘 다 갭을 떴어요. 전일 미국장의 영향으로 코스피 대형주 종목이건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갭을 떴지만 다 일제히 갭 뜨고 나가지고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내려오는 모습이다. 양봉으로 갭 떠가지고 쫙 하고서 이렇게 쫙 날아가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도 갭을 뜨면 음봉으로 내리는 확률이 더 많다. 대부분의 차트를 다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현대차도 좀 팔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들어왔다 그랬어요. 근데 수급적인 면에서 좀 별로예요. 수급이 아직 짱짱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21만 원 위로 안착을 해줘야 이제 박스권 상단에 머물고 있다가 최고의 포인트 21만 8천 원, 21만 8천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최고 이 라우드 피겨가 22만 원이니까요. 22만 원에 이제 중심선하고 요 고점을 만들었던 선이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수급이 이제 좀 그저 그런데 그나마 왜 개인이 조금 팔고 있어가지고 좀 덜 떨어진다. 덜 떨어진다. 개인이 또 막 사면은 또 확 떨어지는데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와중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더라도 지난번처럼 20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 위에서 20만 원대 위에서 좀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21만 원 위로 올라가 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차도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똑같이 요 음봉의 고점, 자 21만 원대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도 일단 양봉이긴 양봉이고 LG화학도 양봉이고 삼성 SDI도 양봉이에요. 오랜만에 양봉이 나오면서 자, 그래도 삼성 SDI는 이제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일선 위에 안착을 했다. 자, 그래서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은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좋다 그랬는데 오늘은 기관에서 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들어왔어요. 그죠? 계속 조금씩 물량을 모아놓고 있는 거고 내년을 위해서 내년 때 한번 보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에서 오늘 반등 나올 때가 되니까 또 싹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맞아가만 했는데 삼성 SDI도 이제 제대로 가려면 이제 21선이 이렇게 내려와요. 자, 21선이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70만 원대 위로 올라왔으니까 70만 원대만 안 깨지고 좀 버텨주면은 요 중심선 21선 내려와주면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요 근처까지 전고점, 요 근처까지 또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머물러 있겠다는 소리죠. 미국의 이 2차 전지 공장들의 삼성이나 LG나 SK나 미국 공장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또 일제히 또 오늘 좀 반등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5일선 위에 안착하면서 이제 돌린다는 모습을 이제 벌써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삼성 SDI는 조금씩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는 오히려 지수가 갭을 떠서 음봉으로 내릴 때 오늘 카카오는 그나마 이 12만 원대를 지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살짝 올랐어요. 오늘 한 2% 정도 12만 3천 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또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쭉 내립니다. 자, 어찌됐든 12만 원대를 그나마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12만 원이 언제 깨지나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자, 외국인은 이제 계속 팔아요. 3일 연속으로 파니까 다 음봉이에요. 그죠? 참 희한한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사면 빨간색, 외국인이 팔면 파란색. 그럼 카카오도 외국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기관은 오늘 샀어요. 그래서 기관이 사면서
장중에 잠깐이나마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그래도 외국인이 냅다 파니까 다시 이 음봉으로 끝나게 됐다. 자, 그래서 이 12만 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가 지지 라인이 있는데, 자, 이 지난번에 이제 요 지점은 이제 깼어요. 이미 1차적인 지지대는 깼는데, 깨면서 이평선이 다 이제 역배열로 이렇게 줄줄줄줄줄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으면은 참 그나마 좋았을 텐데, 다시 또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자, 12만 원이 언제 깨지나 그걸 좀 봐야겠습니다. 안 깨지고 올라가려 그러면 일단은 5일선 위에 이렇게 양봉으로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직 5일선도 못 돌파하고 있죠. 돌파할래다가 떨어지고, 돌파할래다가 떨어지고, 돌파할래다가 말고 떨어지고. 그럼 아니면 아예 확 깨가지고 저쪽으로 훅 떨어지면은 밑에서 이제 V자 반등 나오면서 깨는 지지 이러면서 이제 또 반등 나오면은 차라리 그게 더 강력하게 더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점을 살짝 깼다가 올랐다, 또 깼다가 올렸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저점이 점점 낮아지게 되면은 아주 뭐 지저분하게 찌질하게 이제 내려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덧 저 밑에 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기관에서 그나마 이 12만 원대를 방어하느라고 들어왔는데, 자, 하지만 일단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줘야 되고, 바람이 있다면 12만 원대는 좀 깨지 않고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아까 그랬듯이 외국인은 양봉, 외국인이 팔면 음봉 이런다 그래서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로 올라가면서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일단 갭은 떴어요. 자, 그래서 21선까지 또 봐요. 정확하게 21선까지 탁 오르니까 또 떨어지죠. 저번에도 21선 찍고 조정 나오고, 반등이 나왔지만은 21선 맞고 조정 나오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4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위로 안착을 이렇게 딱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41만 원 위로 이제 돌파를 해줘야 추세가 상승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21선까지만 딱 오고선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때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또 팔아요. 역시 뭐 조금이나마 매도를 하면서 21선까지만 또 반등을 주긴 줬다. 제대로 가려 그러면,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려 그러면 일단 21선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 21선 위로 올라와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40만 원이라는 심리적 저항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 자, 네이버도 지난번처럼 계속해서 주회장창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21선을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도 오늘 올랐어요. 다시 한번 이제 또 이 지난번 요 고점이었던 부분까지 또 딱 찍었어요. 자, 그래서 전고점 부분까지 일단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자, 일단 또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 돌파는 장중에만 돌파를 하고 종가상 돌파를 못했는데, 뭐 수급은 계속해서 짱짱합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계속 들어와주고, 오늘은 또 이제 기관에서도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와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한몫을 했다. 자, 하지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꽤 나온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올라왔으면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58,000원대를 돌파했을 때 저 6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 보면은 항상 그렇죠.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아요. 그래 또 가는 거예요. 왔어요. 전고점까지 조정을 좀 받아요. 자, 그러면서 또 돌파를 해줘야 또 멋지게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KB금융 오늘도 역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역시 오늘은 그동안 이제 4차 올랐죠. 멋지게 지금 뭐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양봉을 올렸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죠. 자, 하지만 이제 5만 원 위에서만 안착을 해주면 좀 좋겠어요. 물론 밑에 이제 21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1선이 돌려서 올라가게 되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도 최근에 급반등 이후에 조정 시에 21선을 깨냐 안 깨냐, 이게 중요하고, 물론 뭐 내일이라도 당장 가파르게 또 올라가가지고 중심선 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주 좋다.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나쁠 건 없다. 21선하고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다 이제 추세가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 자 일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21선 눌림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가 또 주요한 포인트가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근처럼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쌍끌이 매수 좋아요.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요 박스권 상단이었던 52,000원, 여기 이제 52,000원의 중심선도 있죠. 이 부분을 냅다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역시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죠. 그동안 이제 21선서부터는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지수의 영향을 받아요. 대형주들 갭 뜨고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떨어진다, 그게는 아니에요. 네, 이제 바닥에서 돌려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올랐으니까 또 조정을 받고 또 21선이나 61선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지만은 또 반등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반등을 하게 된다. 자, 이러면서 역시 오늘은 그동안 수급이 이제 기관에서 짱짱하게 들어왔죠. 그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조금 팔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이 음봉으로 조정이 나왔고, 이게 또 조정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또 이평선을 만나면서 가죠. 이평선하고 어제만 하더라도 붕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붕 뜨잖아요. 뜨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동 평균선이 5일선이 이렇게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 붙어서, 그 다음에 다 붙었으니까 또 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여기에요. 이평선은 지금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다음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 다음날 되면은 요때는 어떻게 해요? 이평선하고 이렇게 만나죠. 만나면은 또 올라요. 또 뜨잖아. 이 이평선과 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좀 눌려요. 그러면 또 떠. 눌려. 떠. 지금 보면은 21선과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21선하고 만나려고 좀 내려와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런 식이에요. 올랐다가 21선까지 내려왔다가 또 올랐다가 21선 눌렸다가 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쭉 뭐 지수가 빠지면은 또 빠지고, 지금 뭐 지수가 급격하게 빠질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다시 뭐 막 빠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패턴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자, 21선 돌파 눌리고 21선 돌파 21선 올랐다 또 21선, 이런 식으로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와 줬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일부 팔지만 또 조정이 나오면은 또 반등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도 오늘은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오늘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저점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같은 석유화학업종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쭉 하고 올랐다가 요 중심선이 위에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또 조정받았으니까 밑에서 이제 이평선이 다 정배열로 전환이 됐어요. 단기 정배열 50, 20이 이제 이렇게 단기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또 이평선과 이렇게 갭을 떠 있잖아요. 떠 있으면 이평선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러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이평선 만나서 또 반등 나오고, 21선을 안 깨지고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61선을 돌파했을 때 멋지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신호탄이 나왔어요. 이제 신호탄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21선이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돌려요. 지난번에도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도 21선을 맞고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21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21선, 11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한번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61선 이렇게 내려오고 61선 돌파하게 되면은 21선도 따라 올라오면서 20, 60 골든 크로스도 나오게 된다. 이런 과정을 앞으로 이제 겪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기관에서는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다. 기관에서 들어와주고 있다가 외국인이 또 일부 조금 이제 올랐다고 조금 팔아요. 팔고 나서 저점 부분까지 조금 조정받게 되면은 외국인이 또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쌍바닥 나오면서 21선 지지하고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또 한번 나오게 되면은
멋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한 과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호석유도 지금 반등 이후에 오늘은 또 이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자, 5일선 부근을 좀 조정을 받더라도 또 5일선, 21선까지 다 정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또 이평선하고 만나야 돼요. 만나서 또 반등 나오고 자, 이러면서 지금 대부분의 석유화학주들 같은 패턴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오늘 다 똑같죠. 오늘 대부분 다 음봉이긴 음봉인데 갭 두고 시가 플러스로 해가지고 일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자, 이런 모습 보면은 뭐 얼마나 올랐다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겠냐 하는데 쬐끔 먹고선 팔겠다 뭐 이렇게 또 보는 애들도 있고 또 일부 차익 물량이 좀 나와줘야 또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반등이 좀 나오면 또 조정 받고. 그러니까 조정이에요. 조정. 이제부터 떨어진다 그게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야, LG전자는 이제 21선 수평으로 내려놓고 나가지고 61선까지 다 끌어내렸어요. 오늘 아침에 시가는 61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LG전자 61선도 끌어내리고 21선도 수평이고 121선도 이제 어느덧 슬슬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이평선을 밑으로 다 끌어내리는 동안에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다고 한다면 12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이평선 다 모아놓고선 때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멋지게 갈 수 있습니다. 내년을 기약하는 LG전자 수급적인 모습은 오늘은 당연히 외국인이 팔았을 것이다. 자, 왜냐? 갭 떴으니까 갭 뜨고 내리고 갭 안 뜨고 마이너스나 보합권 출발한 다음에 내렸다가 올라가는 거는 더 올라가요. 근데 올랐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음봉이다. 즉시 외국인이 오늘 냅다 팔았다. 자, 외국인이 팔았지만은 오늘 좀 팔았다 그래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자, 좀 팔았으니까 이걸 기관이 좀 샀어요. 자,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12만 원대만 잘 지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평선이 이제 61선까지도 밑으로 다 내려오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자, 그래서 LG전자 계속 바닥에서 이평선을 끌어 모으면서 멋진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보면은 역시 중심선을 못 돌파하죠. 예, 이렇게 중심선을 못 돌파하고 오늘 또 약간의 음봉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자, 84,000원 여기 중심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자, 어떠세요? 역시 중심선이 지지 저항이 세죠. 자,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이 또 일부 조금 팔았어요. 오늘은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이 좀 그동안 반등을 많이 줬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갑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기아도 쭉 이만큼이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쉬는 동안에 또 기관이 들어와줘요. 자, 이런 것도 상당히 기아로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됐든 기아도 요 중심선 84,000원 위로 일단 안착을 해줘야 중심선 위에 있어야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자, 84,000원을 외국인이 다시 한번 또 들어와주면서 멋지게 좀 반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 그렇다면은 중심선 맞고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주야장창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이제 11선이 밑에 이제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선 부근 자 82,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또 반등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반등은 이제 나왔어요. 나왔다가 이제 다시 일시적인 조정으로 들어갈 텐데 이 조정에서 과연 어떤 종목에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줄까? 이제 2차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멋진 자리를 만들어 줬을 때에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될 것이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자, 이렇게 또 수급표를 만들어서 멋지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번 멋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 바로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표, 이 수급표에 나오는 종목들을 또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표 지금 매일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위에 문자에 수급표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반도체나 또 뭐 전기전자, 바이오, 기계, 서비스, 유통 등등 대표적인 종목들 딱딱 적어가지고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문자에 수급표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수급표 보내드리고요. 안내드리고 또 주간 증시 일정 그리고 또 종목 상담까지
모두 다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